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일제에 의해서 이제 서울이 시구개정 사업을 통해 이제 시가지 계획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제 기존 우리나라의 유산들이 사라졌고 현재에도 이제 궁궐을 제외하고는 복원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확실히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문화유산 같은 경우 몇몇 고궁들을 제외하고는 북촌 한옥마을이나 구 서울역사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북촌 한옥마을이 같은 경우도 기존 한옥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 리노베이션한 사례이기 때문에 과거의 형태를 완전히 유지하고 있는 유산들은 정말 극소수에 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현대 서울은 이제 산업의 고도화와 나라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체계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갈 뿐 기존의 것들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 같아. 현대 건축 산업에서 일하는 모두가 이 일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가뜩이나 요즘에는 무분별한 재개발들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기존의 것들을 지켜내거나 오히려 새롭게 지어지는 계획 사이로 기존의 것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현대도시 계획을 세움에 있어 중요한 점으로 작용할 것 같아. 또 이번 책을 읽으면서 일제강점기 시절 서양 문화에 대한 일본 제국의 삐뚤어진 선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본연의 건축의 가치가 퇴색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겨진 흔적들이 아직 우리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게 난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 맞아. 당시 일본은 이제 본인들의 위상을 좀 과시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고 이제 기존 본인들 문화에 만족을 못해서 이제 서양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게 됐단 말이지.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가 우리나라의 이제 식민지화였고 우리나라의 이제 서양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근데 일제강점기 이전의 대한제국 시절에도 왕성한 외교 활동으로 서양 문화가 많이 유입되었고 덕수궁 내부에 석조정 건물을 짓게 되었잖아. 이런 걸 보면 당시 대군주였던 고종 역시 기존 본인들의 문화를 고수하기보다는 서양 문화를 들이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다고 생각을 해. 맞아. 일본 제국도 그렇고 대한 제국도 그렇고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이 인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근대화로 인한 발전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 고유문화 존속에 있어서 긍정적일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거는 복원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한 이야기지만 나는 보존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볼 게 많은 것 같아. 책에서 나온 조선 총독부의 경우처럼 이제 경복궁 핵심 부인 근정전을 가로막고 있고 이제 국권을 침탈한 것으로 모자라 그 심장부를 파괴한 만행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조선 총독부 건물은 1995년에 파괴가 되었잖아. 물론 이제 일본 식민 시대를 상징하는 이 건물을 왜 부수고자 했는지는 이해를 하지만 이제 건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 건물을 이제 식민 지배를 상기시켜주는 상징으로서 남겨두는 선택은 어땠을지 궁금해. 근데 나는 그래도 조선 총독부 같은 건물은 부수는 게 맞는 것 같아. 굳이 그런 상징적인 건축물을 찾지 않더라도 서울의 도로 체계 자체가 일본이 만든 체계가 많잖아. 어떤 방식과 생각으로 그 도로 체계를 만들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 맞아. 책에서 말한 것처럼 모던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어떤 식으로 한성의 복잡했던 도로 체계를 격자형으로 변하게 했는지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도시가 변해가는데 일본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나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도로 체계의 형성이 달라진 요인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도시 계획에 있어 이제 도로 체계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책을 읽고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자주적 근대화가 아닌 일제의 근대화였다는 점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어.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 풍경도 결국 그 근본이 조선이 아닌 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식민지 이전에도 근대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얼마 못 가 일제의 도시계획 사업에 지워졌고 결국 지금의 도로체계는 일제가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어. 맞아. 우리는 건축을 공부하면서 기존 대지의 역사와 전통, 지문을 유지하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역사와 전통이 과연 우리가 만든 기억인지 일제의 기억인지 알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건축 용어와 기법, 법규들의 근본들은 결국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서 전통 건축, 한국의 건축을 정의하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아. 이제 어쩌면 아직 한국의 건축은 정의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우리에게 이제 건축의 시작은 이제 서구 양식과 이제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일제 양식 혹은 이제 제관 양식의 건물들이었어.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수많은 건물들이 지어졌지만 이는 모두 이제 일제의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너의 말을 듣고 보니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건축가들이 해야 할 일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만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이 양식을 한국의 건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인 것 같아. 그것이 한국 건축을 정의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